여왕의 집 62회는 시청자들을 또 한 번 예측 불가능한 반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인의 생존이라는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기억 상실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은 인물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도윤이 병실에 들어서자 눈을 뜬 채 그를 바라보는 제인의 모습에 도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고 2018년 1월 이전의 기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괜찮은지 은호가 죽은 것도 모른 채 묻는 제인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2025년이라는 도윤의 말에 제인은 크게 혼란스러워했고 의사는 자기보호 본능으로 제인이 의도적으로 안 좋은 기억을 삭제해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인이 내 남편이 어딨냐며 황기찬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제인에게 기찬의 연락처를 전해주었고 기찬은 제인의 전화를 받고 기겁을 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황해하는 기찬에게 제인은 미안하다며 여보라고 부르고는 축복이가 떠났다며 과거의 상실감에 절규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제인과 기찬을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기찬에게 설명했고 기찬은 산 사람을 죽은 것처럼 꾸민 도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기억 상실, 즉 8년 전에서 기억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찬은 제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세리는 제인이 연극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승우는 도윤이 누나를 숨겼다는 사실을 화가 나 도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따졌습니다. 이에 도윤은 제인이 힘들 때 뭘 해줬냐고 되물으며 승우를 자극했습니다. 한편 기찬은 황 회장이 죽기 전 자신과 나눴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택배로 전해받았습니다. 제인이 혼수 상태였음을 감안한 기찬은 택배를 보낸 사람이 도윤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승우와 미라는 제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제인은 승우가 갓 군대에서 전역한 줄 알고 안부를 물었고 미란에게도 갈등이 생기기 이전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제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윤은 오성에게 제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윤희 또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인의 기억 상실 소식에 모두가 걱정을 표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제인은 꽤나 불안정하게 보였고 황기찬은 그런 제인을 외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김한이 세리를 협박하며 20억을 요구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인의 살인을 사주한 배우가 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기찬은 가족들을 모아먹고 제인이 살아있다고 말해주며 얼마 전 배달된 녹취록을 보낸 범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제인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황기찬의 이 결정은 앞으로 더욱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3회 예고는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전개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기억 상실에 걸린 제인을 속이기 위해 황기찬의 식구들은 갖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합니다. 기찬은 이혼 사실을 숨기고 세리와 재혼했다는 것까지 비밀로 하며 심지어 지호가 사실은 제인의 아이라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행복 속에서 세리는 부부로 지내는 기찬과 제인을 보며 점점 분노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62회에서 드러난 제인의 기억 상실은 저는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라고 확신합니다. 드라마 제목이 여왕의 집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이나 강 회장이 남긴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의 집에 들어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고 기억 상실은 그 집에 침투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된 것입니다. 과연 제인은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에 강력히 한 표를 던집니다. 제인은 자신의 죽음으로 황기찬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이제 기억을 잃은 제인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황기찬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을 파헤치고 강 회장의 녹취록을 보낸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낼 계획인 것입니다. 황기찬이 재인을 인질로 잡으려 하지만 오히려 재인이 황기찬의 목줄을 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기찬에게 녹취록을 보낸 것은 과연 도윤이었을까요? 저는 이 또한 재인의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도윤이 보냈을 수도 있지만 재인이 황기찬의 집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보낸 녹취록인 척 연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황기찬이 녹취록의 발신인을 찾으려 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리의 분노는 더욱 폭발할 것입니다. 자신이 황기찬의 유일한 여왕이라고 믿었던 세리에게 기억을 잃은 재인이 다시 황기찬의 곁을 차지하는 모습은 질투와 배신감과 광기로 점철될 것입니다. 세리는 재인의 기억 상실이 연극임을 의심하며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리의 또 다른 악행이 드러나거나 황기찬과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재인이 황기찬의 집에 침투한 동안 밖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그는 황기찬과 세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밀히 전달하며 그녀의 복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자영의 치매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영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더 많은 진실 혹은 황기찬의 다른 비리들이 우연히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윤희가 황기찬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인의 기억상실 연극은 황기찬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효과적인 복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거짓된 행복 속에서 무너져가는 황기찬과 세리를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과연 재인은 이 위험천만한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정한 여왕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해가 정말이지 손꼽아 기다려집니다.